예,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이 농촌 지역, 시골 지역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첫 번째 질문이 제가 그냥 해버릴게요. 이제 한평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전형적인 시골이고 농촌인데 인구 3만이 안 되는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농촌 지역의 좀 특성에 맞는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 농촌 지역 학교가 가지는 특장점이 뭐고 어떻게 이런 매력들을 살려나갈 것인지 한번 그 의견을 주십시오. 지금 뭐 대부분의 농어촌 학교가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이고, 특히나 그 핵심은 그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이게 인구 유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교육 문제가 그걸로서 다 극복이 되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교육이 농어촌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 형태로 만들어내면 외부에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삶이 중요한 것처럼 그 아이들의 삶의 준비를 하나하나씩 맞춰서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아주 밀도 높은 아이들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역할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한 평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한 평의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 거다. 여기는 이제 바닷가도 있고 또 산도 있고 농촌 들녘도 있고, 이 과정에 교육 과정을 어떻게 애들한테 만들 것인가. 그렇게 되면 아마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또 다른 역량을 가진 아이가 성장하고 키워질 거다. 이걸 가져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해내는 것, 이것이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 과정을 집어넣을 수가 있나요? 어때요? 예, 예. 지금 현재는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뭐냐면 음, 국가가 교육과정 문제를 다 자기 주도로 만들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어려운데, 만약에 통합특별시가 돼서 교육과정 운영권을 우리가 따오게 된다면 지역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폭을 훨씬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음. 되면 한 평에 맞는 한 평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뭐좀 비슷한 질문이지만 다른데 농산 어촌 유학을 늘려서 이런 학생 수 부족 문제를 조금 좀 메꿔 나가거나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저는 뭐 방법 중에 그것도 하나 있다라고 보고, 다른 시군에서는 농산어촌 과정에서 들어오셔갖고 유학을 하면서 정주를 하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은 그냥 1년만 있다 가는 유학보다는 그 유학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 함께 결합돼야 농촌 유학이 성공하더라고요. 이게 교육만 갖고는 절대 성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정주 여건도 마련해주고 거기서 먹고 살 만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형성되면 대부분 다 거기서 정주하고 함께 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충분히 저는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다음 질문 편 선생님 좀 해줘요. 제가 할까요? 그냥 어. 게 나아. 자, 그러면 그 이 학생 수의 증가는 결국 인구 유입이라는 얘기를 이제 방금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 농촌 지역에 맞는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어떤 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금 어떤 교육감 출마 예정하시니까 이 농촌 지역에 맞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어떤 방법론이라는 게 좀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보면 작은 학교가 미래 학교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고민하고 있거든요. 제 이제 기본 모토가 모두가 빛나는 교육. 아이들 하나하나가 맞춤형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규모가 너무 큰 학교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적정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작은 학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농어촌의 가장 큰 장점이 작은 학교이지 않냐. 작은 학교로서 그 장점을 함께 살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역 공동체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농어촌 같은 경우가. 그래서 작은 학교와 작은 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에서 부족했던 사회성을 다른 작은 학교와 연계하면서 연계형 작은 학교들이 모아서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면 부족한 사회성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성도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잘 살려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러면 주민과 또 관계 기관, 즉 한평군으로 한정하면 군의 노력이 저는 이게 같이 엮여서 필요하다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이 한 명도 입학하지 않은 학교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한국에, 그러면 작은 학교를 유지하려면
어떤 식으로 군과 주민과의 노력을 같이 함께 해야 될지 네. 그것도 한번 그 간단하게. 지역민의 지혜로운 대책으로 요런 것을 극복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실제 어떤 모 지역인데 재작년인가 1년에 태어난 그 군 전체에 태어난 친구들이 43명이었어요. 근데 그 해당 학교 초등학교가 8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한 5년 뒤나 6년 뒤면 초등학교 하나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면 지역 자체가 소멸될 위기를 급격히 앞당기는 문제여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과 지역의 마을이 지역 주민이 함께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육을 한번 책임져 보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한번 보장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역 교육 공동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갖고 학교한테만 교육을 맡긴 게 아니라 학교, 지역, 지자체, 그다음에 교육청 요 힘을 모두 모아갖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책임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교육 공동체 플랫폼을 만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지역에서 교육 문제를 학교한테만 맡기지 말고 지역과 함께 책임지는 그런 플랫폼 형태를 구상하고 그것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올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꾸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기사로 잠깐 봤던 부분인데 그게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글을 못 배우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입학을 해서 입학을 해서 그렇게 학교를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작은 사례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로 이제 유지하는 건데 그걸 억지로 살리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고 막 외국인 데리고 갖고 학교를 어떻게든지 유지하자 이런 것이 억지 유지 정책이 될 수 있고 지역의 매력을 담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저는 전환돼야 되고 지금 방금 이야기하셨던 어르신네들의 그 배움의 열정은 당연히 넌 지역 학교에서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함께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이어진 것 같으니까 이거 그냥 바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게 교육 환경을 개선을 해서 교육받기 좋은 학교로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교육청이 지금과 같이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저는 그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이 높아져야 된다. 한편교육의 문제는 한편교육지원청이 책임져라. 근데 지금 그 한편교육지원청이 책임지고 있는 것은 유초 중이에요. 네. 고등학교는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총괄적 책임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일정한 책임 떠안기식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지원청에게 고등학교까지 책임져야 된다. 고등학교까지 책임지는 그래서 그 한편교육지원청은 한편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 인사까지 다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이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권한을 밑으로 내려라. 지역교육청이 그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면 요에 기반해서 저는 마을이 전체가 캠퍼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캠퍼스를 운영하자. 아이를 키우는 데서 학교 하나 있고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캠퍼스처럼 운영이 돼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서 마을의 역량이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가져보면 좋지 않겠냐. 이것은 한 평이면 가능할 수 있다. 작기도 하고 공동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 또는 지역 주민과 이야기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캠퍼스형이라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감이 안 오는데. 대학 캠퍼스처럼 그 대학의 각 부분 역량들이 있잖아요. 네. 이 역량들이 모아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럼 마을에 있는 역량도 꽤 있을 거예요. 마을에 실제로 말하면 농사 짓는 역량 또는 과수원하는 역량 또는 마을에 그 미용을 하는 역량 또는 마을에서 영어 학원을 하는 역량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역량들이 지역에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함께 협의하고 논의를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지역에 나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 배울 수 없으니까. 그럼 그것을 마을에서 함께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마을까지 확장한다는 개념에서 마을 캠퍼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저는 좀 그런 거에 관련해서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반응이 많이 있어요. 나는 저기 자식들이 다 이제 대학까지 가고 뭐 졸업해가지고 뭐 취업하고 이런 좀 그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나는 아예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다 같이 키워야 된다라는 인식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가 살짝 구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좀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이건 뭐 설명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는 드려야죠. 이제 교육이 아이를 하나 키우는 문제가 저기 함께 다 해야 된다.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실 수는 있어요. 근데 경험으로,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을이 한번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에서 행복감, 그 마을이 움직임으로써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느끼는 그 뭔가의 뿌듯함.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르신 애들이라든지 지역의 주민들과 관계에 있어서 아주 케어하면서 또 희망차면서 막 뛰어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아, 내 한의 자식만 아니라 지역의 자식도 우리가 같이 키워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실천을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달라집니다. 저는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예, 좋을 예, 것 예. 같고요. 그러면 그 이제 마지막 3부는 없이 그냥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교육감의 권한이나 역할이 그렇게 큰지 저는 사실 이제 뭐 교육감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져본 적은 없어서 사실 많은 유권자들이 교육감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인식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은데 교육감이 달라지거나 변화하면 어떤 지역 교육에 큰 변화가 생기는지 그런 거 좀 실감나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이제 예산 인사 정책에 대한 자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례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단히 달라지겠죠. 현재 그 김대중 교육감이 글로컬 교육, 글로컬 네. 교육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모두가 빛나는 교육하자. 약간 뭔가 좀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교육적 활동을 하자. 이렇게 갖고 있는 감하고 그냥 크게 생각해서 글로컬 미래 교육으로 가자. 이런 거하고 그 느낌상 약간 감이 다른 거잖아요. 이때 투여되는 재정과 인사의 역량이 따라서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큰 방향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이것 또한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국가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이나 교원 정원 문제를 국가가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또 입시 경쟁 체제가 수도권 중심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있는 교육감 권한만 갖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교육감이 좀 뭐 보통 말로 한다면 좀 싸워야 됩니다. 너무 국가주도 교육 과정에 우리 아이들이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내 권한에서만 적당히 행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힘들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이야기하고 비판도 하고 빨리 이거 바꿔라 이렇게 요구도 하고 그런 것까지가 교육감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글로컬 교육 사실 이게 지역에서도 뭐 글로컬 한마당 뭐 매년 하고 그러는데 좀 글로컬 교육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 한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우스갯말로 그 어떤 학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징하다 글로컬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컬은 놓고 언제부터 지역은 없더라. 애국만 있고 애국에 나가서 뭐 했다. 애국인들 데리고 와갖고 애국 인재들을 우리 지역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교육하려고 한다. 거꾸로는 우리 지역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다.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으니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내보자. 이런 이야기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행세식 그 대표적인 행사 중에 하나가 글로컬 교육이다. 행사 위주의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좀 지양하고 아이들과 학교로 좀 들어갔던 지역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하고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으로 갈 것인가를 좀 더 진지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니 그 글로컬 그 언론 보도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행사처럼 홍보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충 수십억, 수백억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 뛰신 분들만 고생을 죽어라 하는 거고 만족도도 아주 낮고, 근데 보도되기로는 또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평가가 엇갈려서 그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평가를 객관화시킬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걸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와 관련해서는 그건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평가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지역에도 이제 저는 마을 학교를 하다 보니까 글로컬 한마당을 매년 하는데 그 마을 학교들이랑 이제 각 학교들 자기 학교 홍보하고 이제 그 특색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행사거든요. 이제 그게 왜 글로컬인지는 제가 몇 년에 걸쳐서 해봤는데 잘은 모르겠는 경험이 있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렸고, 마지막 정도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미래 역량이 뭐냐? 아이들이 갖추어야 될 미래 역량. 그것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현장 교사셨으니까 한번 그 의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가꾸고 이끌 수 있는 역량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 자기 삶을 가꿀 수 있는 역량을 주는 거다. 그렇게 봤을 때 교육의 그러면 그런 역량이 어떤 거냐, 미래 역량이 봤을 때 대체적으로 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회복 역량, 자기 관리 역량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깊이 있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또 비판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사생 역량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랑하고 감정을 느낄 줄 알고 또 자연과 잘 친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 역량. 그래서 자기 관리 역량, 사생 역량, 그다음에 관계 역량을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100세 이상 살 건데 기본 한 15년에서 20년 받는 그 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지식보다는 이런 내부의 그 자기 역량들을 키워내는 방향 속에 성장해야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형태로 입시 중심 교육 과정이 아니라 삶 중심 교육 과정으로 저는 학교 교육 과정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 사색을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책을 어떻게 많이 읽게 할 것인가 이런 그렇죠. 것도 궁금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관계 역량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끼리 뭐 서로 더 친밀해지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것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두 가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책을 어떻게 많이 읽게 할 것인가? 그리고 관계 역량이라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 그 다른데 시군 단위 이렇게 보면 도서관 형태가 상당히 아이들한테 그 친화적인 접근 그 시설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쉴 수도 있고 차 한 잔도 나눌 수도 있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깊이 있는 독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접근하는 공간들을 최대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디지털보다는 종이책 형태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읽고 쓸 수 있도록, 직접 읽고 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형태로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이 짜져야 되지 않겠는가. 좀 더 많이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고요. 관계 역량의 핵심은 서로 존중하는 거거든요. 존중하고 자기도 존중받고 이런 역량으로 돼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민주적인 시민의식,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교육과정에서 시민의식이 얼마나 다 그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더 성장하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아이 하나하나가 친구 하나하나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알기로는 생물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인문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 드러내야 된다고 봐요. 교육과정 속에서. 왜 생물학적으로 당신 자체는 그냥 존중받을 수 없는 것인지, 당신은 왜 인문학적으로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존중받는지, 뭘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도 존중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관계들을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에 많이 좀 이야기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고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학습 역량 과정에서도 협력학습 역량들이 키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이번에 출마하시면 당선되실 수도 있는가요? 어떤가요? 100% 이제 제가 그 우리 아이들과 전남 교육 또는 광역 특별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광주 전남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뭐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뭐 편 선생님 더 뭐 마무리할 말씀이 항상 할 말이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진짜로 교육을 위해서, 그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또는 넓게 보면 국가적 교육으로도 확산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소신껏 열심히 하는 교육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